오늘은 경쟁의 가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쟁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면서 느끼는 쾌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있긴 하죠. 있기는 하고, 내가 이기면 저거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지면 저걸 못 가진다에 대해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 우리에게서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동물들은 그렇죠. 가장 강한 수컷이 여러 암컷을 차지를 합니다. 가장 힘이 센 수컷이 여러 암컷을 차지하지만, 그런 경쟁의 구도에서는 서로를 깎아먹자 이기더라도, 내가 상대방 다른 수컷을 이기더라도 자기한테 큰 피해가 돌아옵니다. 부상을 입거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렇게, 그게 불과 5년을 안 가죠. 동물들의 치세가 조금 그러다가 자기는 늙고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나오면 자리를 금세 내주게 됩니다. 동물들이 궁극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 경쟁 관계에서의 목적의식이 상대방을 뺏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경쟁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타인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따뜻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인류에서, 지구상에서 최강의 생물이 된 거죠.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데 그 경쟁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뺏고 죽인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면 아무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생각해 볼게요. 수영을 생각해 볼게요. 누구는 1분 44초, 누구는 1분 43초, 누구는 1분 42초라고 칩시다. 물론 금메달 이런 것들을 뺏기긴 하지만, 그게 그 사람 뺏은 사람, 금메달을 빼앗긴 사람에게 인생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나요? 심리적인 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목숨을 뺏어가지는 않죠. 근데 올바른 경쟁 관계는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1분 48초 여기를 끊어서 빠른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1분 47초 만에 끊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1분 45초 만에 다 끊는단 말이야. 그러면 빠른 건가요? 안 빠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속도를 못 내므로 인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대적으로 전방에 이동식 다른 개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속도를 더 늘릴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있다. 아직 내가 더 나아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혼자 할 때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혼자 할 때는 굉장히 뒤처지기 쉽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얼마만큼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형성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촉매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경쟁 상대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책정시키고 또 그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기 자신들을 발전시키죠. 발전시켜서 더 높은 단계로 갑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경쟁의 가치를 타인의 목을 누르고 이기는 데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잠재 가능성이 어느 만큼 더 있다, 어느 만큼 더 개발할 수 있다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가치 측정 도구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뺏는 형태, 그러니까 차가운 경쟁, 따뜻한 경쟁이 아니라 따뜻한 경쟁, 차가운 경쟁, 따뜻한 경쟁, 차가운 경쟁, 따뜻한 경쟁, 차가운 경쟁,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타인의 뭔가를 뺏는 데서, 그러니까 저 메달 내 건데 그거를 마인드를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내가 그 메달을 차지하지 못하면 난 패배자가 됩니다. 내가 세운 가치 측정선에서
내가 어느 만큼 더 나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패배자가 된 거예요. 다른 모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쌓은 싸움 졌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실적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악으로 하는 거예요. 악에 받쳐서 하는 거죠. 자, 공부를 칠게요. 전교 1등을 했다 안 했다. 이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 못 푼다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쟤보다 더 잘한다 못한다의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의 실력이 낮은 전반적으로 낮은 그룹에 들어가면 자기 가치도 같이 떨어집니다. 뭐 차가운 경쟁 아니라 따뜻한 경쟁에서도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그룹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질적인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꺾는 데서 그 가치를 두면 딱 그만큼만 하게 돼요. 딱 그만큼만.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자기에게 격렬한 그 어떤 심리적 타격이 오게 됩니다. 좋지 않죠. 우리나라가 금메달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소모적이고 그 사람이 다른 가지. 그렇게 되면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되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수영을 했는데 마이클 펠프스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수영이 아닌가 봐. 그래서 갑자기 빵집을 열었어요. 주정차 위반 빵집을 단속 열었는데 구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빵집이랑 싸워서 졌어. 당연히 지죠. 그럼 또 굉장히 심리적인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는 결국은 답이 안 나와요. 공부를 하는 애들도 너 몇 등 했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애들보다 잘했나 안 잘했나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죠. 물론 다른 애들이 몇 등 했는데 몇 등 했다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몇 점을 받았구나,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은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그 정도를 체크하는 용도로 써야지. 이겼으면 괜찮고 졌으면 안 괜찮고 그럼 컨닝도 합니다. 채팅도 하죠. 그런 것들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천지 의미 없는 것들, 서로에게 데미지만 주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